이 상태에서 만약에 종료를 한다. 플렉스 윈도우의 화면이 이와 같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이걸 돌려가지고 사용을 해야 돼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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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테크의 진심을 다하다 테크 요정 비티크입니다. 갤럭시 Z 플립 5를 제가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플렉스 윈도우 부분은 괜찮아 보여요. 다양한 앱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갤럭시 Z 플립 5를 사용해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차기 모델에 개선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 6가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만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유저들이 폴더블 폰을 구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힌지 주름. 갤럭시 Z 플립 5는 기존의 U자인 구조가 아닌 물방울 구조의 플렉스 힌지가 적용되어 전작보다 날씬해졌습니다. 자세히 보면 접었을 때 힌지 부분에 약간의 빈틈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전작과 비교하면 드라마틱한 수준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커버 화면에 있는 부분의 베젤 색상을 블랙으로 통일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갤럭시 Z 플립 5와 폴드 5 두 제품을 모두 만져본 결과 힌지 주름 개선은 폴드 5가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실제 이렇게 터치를 해보면 이음매 부분의 깊이감이 덜해져서 터치할 때 이질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플립5는 체감될 만한 수준의 변화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주름 부분이 시각적인 경험과 촉각적인 경험 모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합니다. 폴더블 폰이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불쾌한 골짜기로 작용하고 있으니 결국 이런 부분을 감수하면서까지 바 타입 스마트폰에서 폴더블 폰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게 별로 거슬리지 않는다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부침을 겪고 있는 폴더블 폰의 판매량을 보게 되면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이 주름 부분이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 카메라. 후면 카메라 배열이 수직에서 수평으로 달라졌다는 점을 제외하면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실상 재활용 수준의 스펙이 탑재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플렉스 힌지가 탑재되어 다양한 각도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 터치, 음성 인식, 제스처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을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카메라 결과물의 퀄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갤럭시 Z 플립 5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플렉스 윈도우. 군락 런처에서 앱을 추가하고 싶을 때 플러스 버튼을 누를 거 아니에요. 실제 이 버튼을 눌러보면 하단에 이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계속 하려면 휴대전화를 여세요. 여기서 바로 앱을 추가할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왜 이걸 또 열어가지고 조작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런처 위젯의 순서를 바꾸는 것도 여기서 그냥 앱의 위치를 바꿀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베스트인데 여기서는 또 안 됩니다. 그럼 어디서 해야 되냐? 요 안에서 해야 돼요. 왜 요런 작은 화면에서 움직여야 되는지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플렉스 윈도우의 화면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옮기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제품은 아직 미완성적인 제품이다. 앱의 이름을 왜 같이 표시를 안 했는지 이 부분도 많이 의문이 듭니다. 카톡, 유튜브 이런 거는 바로 보면 알겠지만 구글 앱과 같은 서드파티 앱들은 직접 눌러봐야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좀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자동 회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싶을 때는 살짝 들어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회전을 감지해서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살짝 이렇게 열어진 상태에서만 회전이 먹힙니다. 닫은 상태에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셀카를 찍을 때는 회전을 해서 내가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메라 렌즈가 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백 버튼이랑 홈 버튼이 이 위쪽으로 또 올라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종료를 한다. 플렉스 윈도우의 화면이 이와 같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이걸 돌려가지고 사용을 해야 돼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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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네 번째, 스피커. 물론 갤럭시 Z 폴드 5보다 플립 5가 좋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와 같이 스피커 홀을 가리면 사운드 볼륨이 크게 줄어드는 이런 설계적인 부분은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막든 아니면 둘 다 막든 소리가 잘 나도록 설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Z 플립 5는 이와 같이 이 부분을 막게 되면 소리가 거의 먹먹하게 들릴 정도로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대적으로 많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다섯 번째, 삼성 덱스. 플립 5 역시 삼성 덱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좀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역시나였네요. 전작 대비 46,200원이 인상된 140만원짜리 고가 제품이 삼성 덱스를 지원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갤럭시 Z 시리즈는 갤럭시 S 시리즈보다 더 높은 하이엔드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PC급 작업 환경을 쓸 수 없다는 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성능 및 발열. 갤럭시 Z 플립 5로 긱벤치 3D 마크를 구동한 결과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아래로 좁고 펼쳐지는 클램쉘 구조의 폴더블 폰의 한계가 여전하다는 게 다시 한 번 더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플렉스 윈도우 부분의 발열이 상당히 뜨거운 편이며 스피커 볼륨을 높인 상태에서 게임 플레이를 하게 되면 커버 화면에 울려서 진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게임에 몰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성능을 요구하는 원신, 스타레일과 같은 모바일 게임을 즐기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니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 요정 비트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